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이제 우리 공학자의 미덕과 자율성, 예,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어,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복장이 조금 겨울 복장이죠. 예. 아직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그 자율성 측정 27쪽 자율성 측정이 나오죠. 그리고, 예, 직업의 외재적인 자율성, 내재적인 자율성,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거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해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근데 요것은 항상, 그러니까 직업 현장에서 우리가 발휘되거나, 그리고 직업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미덕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 미덕이란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도덕적 역량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예,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책임이라든지 감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공학자가 역량 혹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학자든 의료인이든 그 자신의 역량을 그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것을 하나의 의무로, 아니 안전을 추구한다, 어떤 책임을 가진다 혹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내가 숙련된 기술을 가진다라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의무로 보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한 조직, 조직이나 회사가 되겠죠. 예. 이 역량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면,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렇게 되었을 때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직업의 내재적이다, 직업의 외재적이다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조직 안에서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뭐 자율성이 이제 높은 것이고, 하이, 자율성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냐면,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직업 안에 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하나의 의무로 정착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이 조직 안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자율성이 낮은 것이죠. 낮은 것이죠. 하이한 것이 아니라 로우, 그러니까 낮다. 자율성의 정도가 낮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의 외재적이다. 그 직업의 내재적이다, 외재적이다 이런 것은 직업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직업 바깥에 있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무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외재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율성이. 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자율성의 정도를 따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율성 이렇게 올라가면 자율성이 이제 높은 것이죠. 이 밑에 있으면 자율성이 낮은 것이고.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학자의 역량 혹은 미덕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책임, 두 번째는 안전, 세 번째는 숙련된 기술이죠. 근데 만약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다 혹은 숙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한다는 것이 하나의 암묵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아니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학자나 내가 의료인인데 숙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거나 가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조직 생활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의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량을 기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가 자율성의 정도가 이렇게 높은 것이고요. 자율성의 정도가 높은 것이고 그것이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도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것을 그렇게 의무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임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율성의 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점점 의무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의무로 정착하면 할수록 자율성의 정도가 높아지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성의 정도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잠깐 봤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아니, 안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전이다 했을 때, 안전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를 포함하죠. 하나는 본인 스스로, 공학자나 의료인 스스로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조직도, 그 사람이 속한 그 조직도 당연히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안전을 의무로 여긴다면은,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다면은, 공학자나 의료인이 안전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조직 안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사고가 날 위험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줄 수 있다. 적어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반면에 의무가 아니다. 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학자나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러한 경제적 이윤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만약에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무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안전을 뒤로 미룰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 공학자나 의료인이 아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그 조직에서는 그것이 의무로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안전 추구가 이게 임의적이 돼버리면은 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뭡니까? 그만큼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성과 공학자의 미덕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냐 여기지 않느냐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어느 쪽이 더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